983년 12월 어떤 과거 시험장에서 강감찬의 이름 석자가 불쑥 등장합니다. 당시 고려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과거 시험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자, 이 시험을 이렇게 부릅니다. 복시. 자, 이전에는요, 시험관이 주관하는 시험만 통과하면 합격증, 과거 합격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시험관이 주관하는 시험 이후에 당시 왕 성종이 주관하는 시험을 또 한 번 차했던 겁니다. 즉 고려 최초로 왕이 직접 시험관이 돼서 문제를 내고 채점해서 최종 순위를 매기는 특별한 과거 시험이 열렸던 겁니다. 그중 문장 실력을 가리는 제술과, 이 제술과에서 최고점을 받고 1등 장원을 차지한 사람이 발표됐으니 바로 강은천입니다. 강은천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과거 시험을 본 당시 강감천의 이름은 뭐였다? 강은천. 맞습니다. 강은천이었던 겁니다. 고려 시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했을 때 또는 특이한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반영해서 개명을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고 심지어 5번까지 개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시험에 합격했을 때 강감천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바로 36살. 고려시대 과거 합격자의 나이는 대략 한 24살 또는 25살입니다. 그런데 강감찬은 합격자 평균 나이를 10살이나 웃돌고 있는 거예요. 묻게 되네. 그렇죠. 하지만 강감찬은 다른 시험도 아니고 왕이 주관한 시험에서 장원 급수했으니까 야, 이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진짜 소문 다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강감찬 인생에서 과거 시험 급제는요, 개명을 결심할 만큼 잊지 못할 순간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강감찬이 급제한 제술과는요, 문과 시험 중에서도요, 문장을 잘 짓는 사람을 뽑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강감찬을 어떻게 알고 있죠? 강감찬 딴딴. 장군. 그렇죠. 흔히 강감찬 장군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감찬을 문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관이었구나. 네, 사실 강감찬은요, 과거 급제 때부터 귀주대첩에서 싸울 때까지도 심지어 그 이후로도 무관이 아닌 문관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강감찬을 등용한 제6대 왕 성종이 죽고 제7대 왕 목종이 즉위합니다. 그리고 1009년 고려 제8대 왕 현종이 즉위하죠. 총 3번의 왕이 바뀌는 동안 강감찬은 어느덧 62세의 신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현종이 즉위한 다음해인 1010년 63세의 강감찬은요, 오늘날 교육부, 외교부와 같은 예부에서 지금의 차관과 같은 위치의 실랑직에 올라 있었죠. 그런데 이때 평온했던 강감찬의 관직 생활을 발칵 뒤집는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건 당시 고려시대 지도입니다. 1010년 고려를 침략해 온 나라, 바로 거란족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거란입니다. 중국이네요. 네, 이쪽 위치에 있죠 지금. 자, 이 거란은요,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하는 기마부대를 앞세워서 926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발해를 순식간에 멸망시켰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기세로 중화제국을 통일한 당대 동아시아 최강국 송을 위협하는 가장 두려운 나라로 지금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주변에서 거란을 두려워한 데에는요,
동아시아 군사 최강국이라는 타이틀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닥초국을 시행하라. 어이걸라 어디를 닥쳐? 거란군은 침략했다 하면 그 땅 풀 한 풀이 쌀 한 톨도 남지 않은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빠른 기동력이 생명이었던 거란군은요, 전쟁에 필요한 것은 모두 침략한 땅에서 약탈로 충당을 합니다. 이 일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를 타초곡가정. 타초곡가정은 음식, 옷, 무기뿐만 아니고요, 무고한 백성들까지 전리품으로 끌고 갑니다. 최강의 기동력과 군사력으로 싹 쓸어가는 거란이 고려를 노리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려가 거란군의 무자비한 폭력을 경험한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고려는 이전에 이미 거란의 침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란이 고려를 처음 공격한 건 두 번째 침략인 1010년으로부터 17년 전인 993년 10월이었습니다. 첫 침공 당시 거란이 어떤 경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압록강을 넘어오면서 고려는 거란과 첫 국제전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란은 왜 고려를 침략해 왔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송나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거란을 적대했지만 이 송나라와는 아주 우호적인 국교를 이어가고 있었죠. 반면 거란과 송나라는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란의 입장에서는요, 고려가 언제든 이 송을 도와줘가지고 이 거란의 뒤를 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위험한 나라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란은 당시 황제의 부마이자 거란을 대표하는 장수 소손영을 앞세워서 고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993년 10월 공산군에서 펼쳐진 고려와 거란의 첫 전투에서 고려군은 소손영에게 처참히 패배합니다. 그리고 첫 패배 이후 고려 조정에 거란의 장수 소손영의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80만의 군사가 다다르리라. 만약 대동강이 나와 항복하지 않으면 마땅히 모두 멸할 것이니 군신이 빨리 진영 앞에 와서 항복하라. 무려 군사 80만을 끌고 왔으니 고려는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소손영은 정말 8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란의 역사책인 요사를 보면요, 거란족이 전쟁을 할 때 황제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대신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도통의 경우에는 15만 명 이상, 그리고 지방관일 경우에는 6만 명 정도를 동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제적으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손영은 동경유수로서 고려를 침입했기 때문에 지방관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병력의 숫자는 6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손영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려의 속을 박박 긁는 말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미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했으니 고려가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 옛 땅을 내놓아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지금 내세우면서 고려의 지금 땅까지도 넘보고 있는 겁니다. 거란군의 침입에 이어 소손영의 협박이 이어지자 놀란 고려 조정에서는 이런 말이 터져나옵니다. 서경 이북 땅을 이 거란에게 주고 우리 화해합시다.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땅을 떼어주고 전쟁을 끝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단 한 사람만이 거란이 바라는 대로 땅을 떼어주는 것은 고려 역사에 길이 남을 치욕이 될 거라고 말하죠. 자, 홀로 반대를 외친 이 사람, 과연 누굴까요? 당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내사문화성의 정이품관리 내사실황 평장사 서희였습니다. 송나라에 사신을 다녀온 경험이 있었던 서희는 고려 외교통으로 국제 정세를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거란의 진짜 목적은 고려 정벌이 아니라 고려가 바로 송나라와 연을 끊게 만드는 거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싸운 뒤 상황을 보아도 늦지 않다면서 고려의 왕 성종에게 거란에 맞서 싸울 것을 권합니다. 성종, 이 성종은 바로 그 서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두 번째 전투에서는 정반대로 고려가 승리를 거둡니다. 서희는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요, 홀로 거란군의 진영으로 향하죠. 그리고 적진의 중심부에서 거란군의 사령관 소선영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선영은 이렇게 어깃장 놓습니다. 바다 건너 송나라는 섬기면서 왜 우리와는 국교하지 않느냐? 거란의 진짜 목적이 고려의 땅이 아닌 송나라와의 단절이라는 서희의 추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이때 서희 차분하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여진이 압록강 주변을 차지해서 거란과의 소통을 막고 있어. 여진이 없다면 거란과 국교를 맺을 수 있을 것이요. 여진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어디냐면요, 요 일대입니다. 그러니 서희는 고려와 거란 사이를 여진이 막고 있어서 국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서희의 말에 소선영은 또르르르르 머리를 굴립니다. 자, 압록강이 흐르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그죠? 여기는요, 압록강이 큰 줄기로 막고 있기 때문에 군사 강국 거란조차도 압록강 동쪽으로는 영향력을 미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압록강 바깥의 여진족은 거란이, 압록강 안쪽의 여진족은 고려가 쫓아내기로 하면 고려와 조공 관계를 맺고 거란에 골칫거리기도 했던 이 여진을 정리할 수도 있었겠죠. 자, 거란 입장에서는 이거는 남는 장사가 아니다. 남는 장사? 남는 장사가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얼마 후 고려의 지도는 어떻게 바뀔지 다음 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거란의 소선영은요, 서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압록강 위쪽은 거란이, 그리고 압록강 아래쪽은 고려가 개척하도록 합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홍화지. 황화지, 그리고 귀주, 또 통주, 그다음에 용주, 용주. 철주, 곽주. 곽주. 자, 지금 6개의 주가 지금 모여 있죠. 그래서 이곳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육주? 강동 육주. 서희는 고려를 전쟁의 위기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영토까지도 넓히는 쾌거를 얻어낸 겁니다. 아, 외교 왕이네요, 외교. 서희는 자신이 준 최고의 팔, 외교 정보를 이용해서 고려 멸망이라는 최대수를 면하고 부가적인 국익까지 얻어낸 겁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칼을 들고 들어온 것이오? 개경 밖으로 모시겠사옵니다. 한번 강조의 읽어보시죠. 정변. 강조의 정변. 자, 고려의 서북면 변방을 지키던 강조. 이 강조가 고려의 왕을 갈아치운 전대미문의 정변을 일으킨 겁니다. 강조는요, 섭정을 휘두르던 목중의 어머니였죠. 천추태후를 궁궐에서 내쫓고 태후의 아들이었던 제7대 왕 목종을 폐위시킨 다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절에 숨죽여 살던 천추태후의 조카 대량 원군을 옹립했죠. 이제 폐하께서 새 황제시옵니다. 그렇게 왕으로 옹립된 대량 원군, 그 사람이 바로 고려의 제8대 왕 누구?
한종. 현종인 것입니다. 선생님. 네. 근데 이게 왜 고려를 공격할 빌미가 된 거예요? 자, 먼저 서희의 외교 이후 고려는 거란과 국교를 맺기로 약속을 하죠. 이때부터 고려 왕은 거란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고 거란의 제후국이 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제7대 왕 목종, 국제 질서상 고려 목종은 거란 황제의 신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란의 황제는 감히 자신이 책봉한 신하 목종을 죽였어요. 죽여? 이 목종을 죽인 강조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고려에 군사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건 그저 하나의 빌미일 뿐이고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즈음에 고려가 송나라와 교류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고려를 때릴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호시탐탐 고려를 손볼 기회를 노리고 있던 그때, 이때 마침 강조의 정변이 일어났고 거란 황제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란의 2차 침입. 자, 이때요, 고려에 쳐들어온 거란군의 사기는요,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다고 합니다. 거란의 군주가 스스로 보병과 기병 40만 명을 거느리고 의군 천병이라 호명하며 압록강을 건너와 흥화진을 포위하였다. 지난 침략 때는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손순영. 지방관이었던 소손령이 군사를 끌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번엔 군주가. 거란 황제가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치러 온 거예요. 거란군의 기세가 대단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거란 황제의 곁에는요, 송나라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맹장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폐하를 위해 소신이 그들을 전멸시키겠사옵니다. 대거란국의 황제 폐하께 올리는 성전부를 바로 거란의 장군 소배압입니다. 자, 그렇게 거란의 황제와 맹장 소배압을 필두로 압록강을 건너온 거란의 군대는요, 흥화진을 포위합니다. 자, 그렇다면 흥화진이 어디인지 다음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도학대. 자, 바로 이곳 흥화진. 보시면 알겠지만 강동 6주, 여기서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제일 최전선. 네, 최전선이에요. 그렇죠. 최전선에 지금 위치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란 김하병은요, 금세 흥화진을 정복할 기세로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자, 거란군이 흥화진을 포위한 것은 11월 16일. 그런데 6일이 지나도록 거란군은 흥화진을 넘지 못합니다. 와, 지금 몇 만입니까? 40만. 40만. 그렇죠. 자, 그렇다면 흥화진을 지키고 있었던 고려군은 몇 명쯤 됐을까요? 40만 거란을 막고 있었던 건 수천 명의 흥화진의 지방군이었습니다. 와. 거란군에 비해 턱도 없이 적은 수의 지방군이 어떻게 흥화진을 이처럼 철옹성처럼 지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흥화진에는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임전무태를 외치는 장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인물입니다. 양규. 바로 악전고투를 이어가며 흥화진을 지키고 있는 도순검사 양규였습니다. 무슨 검사? 무슨 검사? 전마경을 사수하라! 40만 거란군의 공격에도 양규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양규의 맹공에 거란 황제는 화살에 이런 칙서를 묶어 양규에게 보내기까지 합니다.
죄인 강조를 벌하러 온 것이니 다른 이들은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 항복해라. 거란 황제가 철옹성 같은 흥화진을 무너뜨리기 위해 양규와 흥화진의 군사들을 회유하려고 했던 것이죠. 심지어 거란 황제는 비단, 은그릇 같은 보물을 흥화진에 보내기도 합니다. 여기 왕이 자, 이 거란 황제의 회유 효과가 있었을까요? 양규는요 거란의 회유에 굴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굳건한 양규의 활약으로 굳게 닫힌 흥화진의 성문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거란군과의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규의 눈빛이 크게 흔들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일까요? 바로 거란의 황제에게 항복하라는 누군가의 편지가 도착한 겁니다. 양규는 이 편지의 발신인을 보고 너무나 당황합니다. 대체 누가 보낸 편지였을까요? 편지의 발신자는 당시 고려군의 총사령관 강조였습니다. 왜 그렇죠? 자, 강조가 거란군에게 붙잡힌 겁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먼저 거란군은 바로 이 흥화진에서 지금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축낼 수 없었던 거란 황제가 이 흥화진에 군사 20만을 남기고 나머지 20만 군사에게 남진을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통주에서 방심하고 있었던 강조를 생포한 거예요. 자, 그렇게 강조까지 생포한 거란군은 남쪽의 곽주성까지 함락시키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항복하라는 강조의 편지를 받은 양규, 그는 큰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양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왕명을 받고 흥화진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왔다. 강조의 명령으로 온 것이 아니다. 양규는 자신이 여기서 항복하면 고려가 순식간에 무너질 거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강조가 보낸 편지, 항복하라는 그 편지, 진짜로 강조가 보낸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거란군이 강조가 보낸 편지처럼 꾸며서 흥화진의 양규에게 항복을 권했던 겁니다. 아이고야, 하마터면 거란군의 이 교란 전술에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던 것이죠. 그렇게 묵묵히 고려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던 양규는 12월 16일 700여 명의 군사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섭니다. 양규의 군대가 향한 곳은 바로 강조가 붙잡힌 통주였습니다. 통주에서 양규는요, 강조가 붙잡힌 뒤 흩어져 있던 고려군 1천여 명을 수습을 합니다. 그렇게 모인 1,700여 명의 군사와 함께 다시 이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거란에게 함락된 곽주. 우리가 곽주를 탈환하면 거란군은 더 이상 마음 놓고 진격할 수가 없네. 겨우 1,700의 군사론 어림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야 하네. 양규가 거란군에 함락된 이 곽주를 탈환하기 위해 급습을 벌인 겁니다. 엄마. 양규의 군사들은 어둠을 틈타서 곽주성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쏴라. 지름 같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고려군이 6천여 명의 거란군의 목을 모조리 베고 성 안에서 잡혀있던 7천여 명의 고려인을 구해냅니다. 자, 이렇게
각 지역의 지방군과 양규와 같은 군사들의 활약 덕분에 거란군은 좀처럼 남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와, 그런데 약 열흘이 지난 12월 28일 흥화진, 통주, 서경을 함락시키지 못하자 거란군 결국 공성전을 포기하고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말을 달려 바로 왕이 있는 개경으로 곧장 진격한 겁니다. 서경에서 개경까지는 약 160km. 기동력이 뛰어난 거란의 대군이 개경까지 오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고려 조정은 고성과 탄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신하들은 개경이 함락되기 전에 서둘러 거란에 항복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외치는 단 한 명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